참 끔찍한 날들이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여자와 동년배처럼 보이는 사람만 봐도 긴장돼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유경아, 괜찮아? 너 또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 거지? 너 이러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야. 맞습니다. 시어머니와 비슷비슷해 보이는 여자만 봐도 전 화들짝 놀라며 긴장했습니다. 하긴 이젠 시어머니도 아니지. 그 여자 너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천벌을 받을 거다. 전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했는데요. 여전히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악몽을 연이어 꾸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미야, 나 컨디션이 안 좋아. 아무래도 집에 가야겠어. 그래, 애들한테는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얼른 가서 푹 쉬어. 모처럼 대학 동창들과 만나기로 한 자리였는데요. 식은땀이 흐르면서 어지러워지는 탓에 더 있을 수가 없더군요. 친구 선미에게 뒷수습을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모퉁이만 돌면 집이다 싶었는데요. 그런데 골목 한 귀퉁이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유, 아줌마, 정신 차려요, 정신! 어서 119에 신고부터 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는데요. 웬 여자 하나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아줌마, 아는 사람이에요? 네? 예. 아니, 좀 멀쩡하게 걸어오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던지.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동서였습니다. 아니, 이젠 전동서라고 해야겠죠. 사람들의 신고로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동서를 구급차에 실었고요. 전 보호자 자격으로 구급차에 동승해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선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검사 후 담당 선생님이 따로 저를 부르시더군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환자분 공황장애입니다. 좀 심각한 상태예요. 가족력이 없는 걸 봐선 스트레스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들으며 전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가 공황장애라뇨. 그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말입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잘 챙겨 드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링거를 맞은 채 잠들어 있는 동서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동서는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동서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곱게만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제법 큰 회사를 경영하셨던 덕분에 부족함 없이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와 저를 자주 비교하셨죠. 역시 있는 집에서 자란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니까. 큰애야, 둘째 친정서 보낸 것 좀 봐라. 아유,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야? 동서 친정집에선 명절마다 고가의 선물을 시어머니에게 보냈고요. 어머님은 꼭 절 불러서는 일일이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내가 이런 거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경우가 그렇잖아. 딸을 보냈으면 명절에 고맙다고 인사 정도는 해야지. 9시 자랐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 텐데. 에휴.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조목조목 반박이 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늘 속으로 꿀꺽 삼켜야 했어요.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몇십 배, 아니 몇천 배의 보복으로 되돌아올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잠든 동서를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지난 일이 떠올랐죠. 형님, 정신이 들었는지 동서가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동서, 정신이 들어? 형님, 제가 어떻게 여기에... 동서 길에서 쓰러져 있었어. 마침 내가 거길 지나가고 있었기에 다행이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럼 형님이 절 병원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줘서 구급차 타고 나도 같이 온 거야. 그런데 동서, 우리 집 근처에 쓰러져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나 만나러 오던 길이었어? 동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동서가 무슨 일로 날 만나러 와? 설마 어머님 때문에?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자 동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어머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게 숨이 안 쉬어져요. 지금도 동서가 울면서 가슴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해, 동서. 전 놀라서 동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요. 시어머니 때문일 거라고는 짐작을 했지만 동서가 이토록 고통받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친정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고 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절 보는 어머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그러고 보니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동서를 칭찬하는 횟수가 부쩍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때라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죠. 형님 이혼하시고 떠나시자 어머니 그 화풀이를 온통 저에게 하셨어요. 지난 2년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형님. 안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어떤 행패를 부렸을지요. 형님,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뭔지 아세요? 아가씨 말이에요. 정말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아, 동서.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 시누이는 말리기는커녕 불난집의 부채질로 시어머니 화를 더 돋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옷 이게 뭐야? 내가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죠? 아가씨,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세탁소에 맡기려고 했어요. 어차피 어머님 오늘 모임 다녀오시면 한꺼번에 맡기려고요. 뭐라고요? 지금 내 날짜를 잘못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 세탁이 안 돼 있는 게 내 잘못이라는 거냐고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이야? 어떡해, 엄마.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언니한테 이 옷 세탁 좀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었거든. 근데 그대로인 거 있지? 꼭 이 옷 입고 가야 하는데 어떡해. 뭐? 세탁을 안 해뒀다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가씨가 다음 주라고 말씀하셔서. 그러고선 내가 날짜를 잘못 얘기했다고 언니가 나한테 덮어 씌우잖아. 아가씨, 제가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시끄럽다. 허구한 날 집에서 먹고 노는 애가 세탁 하나 제대로 못 해놔서 출근하는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드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하여튼 고분고분 말을 듣는 게 없다니까. 엄마 없이 자란 티 내는 것도 아니고. 엄마,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나 언니 저럴 때마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싶더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척척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저를 몰아붙일 때는 말입니다. 미정이 오늘 꼭 입고 가야 한다는데? 그네 너 어쩔 거야?
세탁소에 옷 맡기는 게 뭐 어렵다고? 아휴. 어머님은 꼭 당신이 정한 세탁소에 세탁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거긴 집에서 5정거장이 떨어진 곳이라 전 버스를 타고 세탁소를 가야 했어요. 겨울 패딩이나 코트를 서너 개씩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짐꾼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동네 가까운 곳에 세탁을 맡겼던 적이 있는데요. 그 사실을 한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깟 세탁소 가는 게 뭐 힘들다고 그러니? 너 시어머니 말이 우스워? 우습냐고?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동네 세탁소도 야무지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옷 맡길 때나 찾을 때 편하게 배달도 해주고요. 오, 그래서 거기 맡겼다? 너 세탁소 하나도 내가 허투루 고르지 않은 거 모르니? 내가 그 세탁소하고 거래한 지가 20년이 넘어. 거기만큼 깨끗하게 해주는 데가 없다고. 근데 너 편하자고 세탁소를 마음대로 바꿔? 전 세탁소를 바꾼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꾸지람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 무슨 일이든 꼭 어머님과 상의하도록 할게요. 아유, 됐다. 아유, 네 마음대로 이미 다 해놓고 무슨 상의야? 이러니 네가 엄마 없이 자랐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동화 속 콩쥐가 실제한다면 바로 저 같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틈만 나면 꼬투리를 잡아 성질을 부리곤 했어요. 동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형님이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당할 때 저 모른 척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벌을 받나 봐요. 아니야, 동서. 그런 말 하지 마. 동서 잘못한 거 없어. 사실 당신 동서가 야속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박을 받을 때 내 편까지는 아니라도 위로의 말 한마디 않는 동서가 미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다 지나간 일 아니겠습니까? 형수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 전화를 받고 서방님이 퇴근 후 병원으로 왔더군요. 동서는 다시 잠이 들었고요. 병실 밖을 잠시 나왔더니 서방님이 절 알아보고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좀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 얘기론 지금 안정이 필요하다는군요.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절대 노출시키면 안 된다고요. 전 서방님에게 동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무척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동생과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서방님, 지금 서방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동서가 의지할 사람은 서방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야죠. 제가 잘해야죠. 서방님, 이건 제가 사심없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서방님은 기분 나쁘실진 모르겠지만 어머님이나 아가씨 상식적인 분은 아니에요. 동서가 공황장애까지 앓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 동서 입장에서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저의 당부 아닌 당부에 서방님은 아무런 말이 없더군요. 하긴 제 말을 긍정하기도 부정하기도 어려웠겠죠. 엄마와 동생 편을 들자니 아내의 상태가 심각했고요. 그렇다고 동서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엄마를 욕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결혼 후 남편의 태도도 딱 서방님 같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우유부단했어요. 당신이 좀 참아줘.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어쩔 수 없잖아.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늘 저보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시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정이가 막내라 철이 없어서 그래. 당신 막내 동생이다 생각하면 안 될까? 내 동생이면 야단이라도 칠 수 있지. 당신 동생인데 어떻게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 알았어. 내가 잘 타일러 볼게.
남편은 잘 얘기해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큰 화근이 됐습니다. 언니가 오빠한테 그랬어요? 네? 뭘요, 아가씨? 언니가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냐고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가씨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다뇨. 오빠가 그러던데요? 언니 나 때문에 죽겠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나보고 한 번만 더 언니 힘들게 하면 이 집에서 쫓아내겠대요. 아니지, 집에서 쫓아내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큰애야, 얘 정말 그랬니? 우리 미정이 쫓아내자고? 아니에요, 어머니. 아가씨를 집에서 쫓아내다뇨.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쫓아내는 걸로도 모자라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네. 아가씨, 사람 말을 왜 그렇게 오해를 해요? 오해라니? 내가 옆에서 다 들었는데. 아유,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더니 하필이면 저런 물건이 들어와서 남매 사이를 다 갈라놓네.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의가 좋았는데.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 그날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천하의 못된 며느리가 됐어요. 당신 아가씨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길래 아가씨가 펄펄 뛰는 거냐고.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그냥 당신한테 좀 잘하라고 했지. 그 얘기밖에 안 했어? 집에서 쫓아내니 많이 그런 얘기는 안 했냐고.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미정이가 갈 데가 어딨다고 쫓아낸다는 얘기래. 시누이는 없는 말까지 만들어 저를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누이 편을 일방적으로 들었던 거고요. 남편은 골치 아프다면서 방관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잖아. 엄마랑 미정이가 그러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그러려냐고 무시하라고. 말이 좋아 무시지. 당하는 입장에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얘, 국이 왜 이렇게 짜니? 넌 아이 들수록 심심하게 먹어야 한다는 거 몰라? 시어머니는 국이 짜면 짜다고 타박을 했고요. 싱거우면 또 싱겁다고 화를 냈습니다. 얘, 이거 한우로 끓인 거 맞아? 수입 소고기 넣은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정육점 가서 산 한우 양지로 끓였어요. 그런데 맛이 왜 이렇게 심심해? 국 하나도 제대로 맛을 못 내고 하여튼 내가 뭘 믿고 맡길 수가 없다니까. 엄마, 나 맘만 좋은데 왜 그러세요? 오빤 그저 언니 말이라면 다 옳지? 내가 먹어도 영 맛이 아닌데? 그래, 우리 아들이 착해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음식 못하는 것도 소방 맞을 일이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절 무시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동서가족과의 상견례 자리에서가 절정이었죠. 아유, 어쩜 딸을 이렇게 곱게 키우셨어요. 교양 있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보경이 어려움 없이 자라서 그런지 아직 철이 없어요. 사부인께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딸은 보경이처럼 부족함 없이 커야죠.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요.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하고. 예? 아니 집안 형편은 그렇다고 쳐도 엄마 없이 커서 그런지 아주 제멋대로라니까요. 우리 큰 며느리를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전 그날 집으로 돌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면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 소리 죽여 울었어요. 내가 왜 없는 집에서 컸다는 거야? 우리 집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나 대학 보낼 만큼 살았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 나 대학생 때 돌아가셨거든? 근데 내가 왜 엄마 없이 컸다는 거야? 울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의 말소리가 새어나갈까봐 그것만 신경 쓸 뿐 말이 없더군요. 서방님을 보니 나에게 전혀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했던 남편이 떠오르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서방님,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동서에게는 서방님이 꼭 힘이 돼주셔야 해요. 그래야 동서 공황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고요. 서방님은 그러겠다면서 동서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동서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이다 싶었어요. 이제 와서 제가 뭘 더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 역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걸요. 동서와 서방님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친구 지은이에게서 톡이 왔더군요. 유경아, 나 귀국했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너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갔다고 하더라. 톡 확인하면 연락 줘. 지은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입니다. 대학도 같은 과로 지원해서 4년 내내 붙어 다녔죠. 결혼 후 남편 따라 미국에 갔던 탓에 한동안 못 보고 지냈던 친구였는데요. 전 반가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기집애, 얼마나 아프길래 도로 집에 간 거야. 그냥 갑자기 어지럽고 그래서. 선미 얘기론 너 트라우마 같다던데? 아직 그 집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야? 조금. 그래, 네 성격에 오죽 참으면서 살았겠니. 나 직구할 때까지 당분간 친정집에 있기로 했어. 컨디션 괜찮아지면 놀러와. 엄마가 안 그래도 너 많이 보고 싶으시대. 지은이 엄마는 저를 유독 예뻐하셨습니다. 지은이 집에 놀러가면 맛있는 간식만이 아니고요.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게 많았어요. 유정아, 이거 한번 입어봐라. 우리 지은이 옷 사러 백화점 갔다가 네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샀어.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옷을 사주시기도 하고요. 방학에는 함께 영어 캠프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너도 알잖니? 우리 지은이 까칠한 거. 네가 가서 지은이 좀 잘 챙겨줘. 덕분에 지은이와 전 친자매처럼 늘 붙어 살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지은이를 딸처럼 생각했고요. 지은이는 우리 집에 자주 와서 자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는 지은이도 상주처럼 빈소를 함께 지켰어요. 유정아, 힘내. 엄마 분명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지은아,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래, 유정아. 빈소에서 울기만 하는 저를 지은이는 꼭 안아줬어요. 또 장례 후에는 엄마 유품을 함께 정리하며 제 곁을 지켜줬죠. 그런 지은이가 미국에서 돌아왔다는 말에 전 다음날 바로 지은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유정아, 몸은 괜찮아? 아니네. 얼굴이 많이 상했네. 7년 만에 만나는 지은이는 달라진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넌 어쩜 변한 게 없니? 미국이 좋긴 좋나 봐. 좋기는. 나 얼마나 한국 들어오고 싶었는데. 네가 없어서 외로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 기집애. 나 미국 있을 때 한번 놀러 오라니까. 그러게. 어차피 이렇게 될걸. 너 보러 미국이라도 갈 걸 그랬나?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니 좋았습니다. 마치 대학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더군요. 너, 내 동생 지석이 결혼한 거 아니? 선미한테 전해 들었어. 네 동생 결혼식에도 못 가고. 내가 어머니 뵐 낯이 없네. 나도 그때 못 오는데 뭘. 그리고 우리 엄마, 네가 못 온 이유 잘 알고 계셔. 내가 얘기했거든. 네 소식 들으시곤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데. 지은이는 산 달이 가까워 남동생 결혼식에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 이혼 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죠.
아들 양육권까지 빼앗겼던 탓에 한동안 우울증으로 바깥 출입을 꺼려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양육권까지 빼앗아 갔다면서? 지독한 사람들이다. 아들은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어떻게 안 보고 싶겠니? 그래. 내가 괜한 질문을 했네. 지은이와 아들 은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형님, 저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누군가 지은이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응, 들어와, 올케. 지은이가 올케라고 하는 걸 봐선 동생 지석이 와이프인 것 같았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차와 과일이 든 쟁반을 들고 들어오더군요. 형님, 친한 친구분이 오셨다고 해서. 어머나! 협탁 위에 쟁반을 놓으려던 그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찻잔과 과일 그릇을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녀를 바라봤는데요. 순간 저도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가 여길 어떻게... 알고 보니 지은이 동생 지석의 아내가 다름 아닌 저의 전 시누이였습니다. 세상 참 좁다더니 어쩜 네 시누이였던 사람이 내 올케가 될 수가 있니? 지은이도 기가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가 보내주신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왠지 낯이 좀 익숙하다 싶었거든. 근데 네 전 시누이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지은이는 제 결혼식에서 시누이를 잠시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벌써 10년 전 얘기고요. 그때 잠시 봤던 시누이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리가 만무했죠. 그러고 보니 동서에게서 시누이가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재벌집으로 시집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며느리들 집안이 하나같이 볼품없다면서 무시하시는 게요. 동서는 아니지 않았어? 늘 우리 집하고 동서 집을 비교하셨잖아. 그것도 아빠 사업이 잘 될 때의 얘기였죠. 몇 년 전부터 아빠 하시는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전만큼 어머님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금방 표가 나더라고요. 어머님도 참.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게요. 아가씨는 더 심했어요, 형님. 재벌집에 시집간다고 얼마나 유세를 떨던지. 어머님, 아가씨 결혼시킨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나한테 그런 말을 왜 해? 이젠 남남인데. 동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재벌집과 사돈 맺을 생각에 무리를 많이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 물론이고요. 조부님이 남기신 고향 땅도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가씨 결혼이 무슨 국가 행사 같았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하게 준비를 하시는지. 아마 저 그때부터 이 병이 시작된 것 같아요, 형님. 사실 친구 지은이 아버지는 재계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지은이 엄마 역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던 한마디로 재벌가 사모님이었어요. 저에게는 친구 엄마여서 늘 다정하셨지만 꽤 엄한 면도 많았고요. 그런 엄마의 교육 때문인지 지은이 역시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올케가 네 전 시누이였단 말이지? 어쩐지 사람이 좀 구린 데가 있어 보이더라 싶더라니까. 시누이를 보고 나니 전 얼른 지은이 집에서 나가고만 싶었습니다. 1분 1초도 그 집에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벌써 가려고? 너 쟤 때문에 그래? 얼굴 보니까 내가 당했던 일도 생각나고 힘이 드네. 그래,
그럼 우리 나가자. 아니야, 나 오늘은 그냥 집에 갈게. 그러니까 나가자고. 내가 데려다 줄게. 너 지금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단 말이야. 지은이는 괜찮다는 제 손을 억지로 붙들고는 차에 태우더군요. 신우이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은재는 안 와보네.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걸 보니. 지은아, 난 나고 넌 너잖아. 나 때문에 너까지 그럴 필요 없어. 기집애 시끄러워. 내가 널 모르니? 네가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면 엄청나게 당했다는 건데. 너 지금 그런 말이 나와? 하여튼 아우 착해 빠져서는. 그리고 너 때문만이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어? 어머니한테 들은 말이 있다고? 그래. 나 미국에 있을 때 지석이 결혼 앞두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거든? 속상해서 말이야. 왜? 어머니 뭐 때문에 속상해 하셨던 건데. 사실 지석이는 따로 마음에 뒀던 여자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 올케 친구였다고 하던데. 올케가 방해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 우리 신우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얘,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신우이라고 하는 거야? 너, 그 말투부터 고쳐. 알았어. 그만 좀 야단쳐. 그래서 네 올케가 방해해서 어떻게 됐는데? 내 올케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우리 그냥 이름 부르자. 걔 이름이 미정이지? 미정이 걔가 글쎄 지석이가 마음에 들어했던 친구를 만나서 지석이 애를 가졌다고 얘기했다지 뭐니?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 지석이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대. 결혼식 날짜 다 잡아놓은 상황에서 술 먹고 들어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울고불고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어머니 속 많이 상하셨겠다. 당연하지. 미정이 걘 그때부터 우리 엄마한테 밉보인 거라고. 우리 엄만 걔가 우리 지석이를 따라다녔던 게 순수해 보이지 않는데. 어머닌 왜 그런 생각을 하셔?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어르신, 그러니까 미정이 엄마가 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글쎄 상견례 자리에서 아빠 후계자 얘기를 꺼냈다지 뭐니. 너 알지? 우리 엄마 그런 얘기 꺼내는 사람 좋게 안 보는 거. 어머니만이 아니지. 아버지 아직 정정하신데 후계자라니. 특히 제3자가 꺼낼 얘긴 아니지. 더구나 상견례 자리였다면서. 내 말이. 근데 미정이 걔 엄마는 눈치도 없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눈치를 주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더래. 그나마 지석이가 언짢은 티를 내니까 멈췄다고 하더라고. 지석이 걘 아빠 회사 물려받을 마음이 1도 없는 앤데. 그래? 지석인 사업하기 싫대? 지석인 옛날부터 그랬어. 자긴 사업가 체질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올케랑 한바탕 한 모양이더라고. 왜? 네 올케가 안 된다고 해서? 역시 네가 미정이 걔를 잘 아는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 사업 물려받아야 한다고 밀어붙였나 봐. 그러다 싸움이 된 건데 지석이 걔가 밀어붙인다고 말을 들으래니? 그래. 지석이도 너 닮아서 한 고집하지. 그렇지. 아빠가 얘기해도 안 되는 애를 지가 어쩌겠다는 건지. 게다가 눈치를 보니까 지석이가 그리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지은이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했더군요. 아무튼 미정이 걔 지석이를 사랑해서 쫓아다닌 건지 우리 집 돈을 보고 쫓아다닌 건지 의심스럽다니까. 지은이는 푹 쉬려면서 절 내려주고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신우를 만난 충격 때문인지 너무 피곤하더군요.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은이나 지은이 어머니 성격으로 봐선 신우 결혼 생활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 사실이 한편으론 많이 고소하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 지끈거렸던 두통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싶었는데요. 점심때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았는데요. 두세 통이 연이어 오는 겁니다. 광고 전화는 아니다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언니? 저 미정이에요. 놀랍게도 신우이였습니다.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언니, 제발 전화 끊지 마세요. 제발요.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언니, 갑자기 전화해서 당황한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워낙 급해서요. 남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여전하다 싶었습니다. 언니, 딱 한 번만 저 좀 살려주세요. 신우이는 자신을 살려달라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싫어요. 저 아가씨 만날 일 없어요. 언니, 은호 잘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 한번 봐주시면 은호 만날 수 있도록 엄마한테 내가 얘기해 볼게요. 어쩌면 저토록 치사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아들 은호를 파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말에 전 약속 장소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으니까요. 신우이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세상 참 좁아요. 그이 누나가 언니랑 친한 친구라뇨. 그죠? 본로만 얘기하세요, 아가씨. 아, 이젠 아가씨가 아니죠? 아, 언니 왜 또 그렇게 선을 긋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이라고요? 누가요? 저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아, 언니, 참 뒤끝있다. 그럼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아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나 왜 보자고 한 거예요? 본론만 빨리 얘기해요. 언니 무섭게 왜 그래요? 언니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나 언니한테 꼭 부탁할 일이 있어서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나라고 뭐 이혼한 올케 언니 만나러 나오는 게 쉬웠겠어요? 신우이는 친구 지은이와 지은이 어머니에게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님이 절 오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가 큰 신우이랑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어머님도 언니 말이라면 믿는 눈치이고 해서요. 참 뻔뻔하다 싶었습니다. 지금 아가씨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지은이 집에 가서요? 아니 꼭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오해를 풀어달라는 거죠. 저 돈 때문에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 그럴 생각 조금도 없어요. 아가씨 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전 신우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또박또박 거절했습니다. 저의 단호한 태도에 신우이는 놀란 눈치더군요. 카페를 나오는데 속이 후련했습니다. 뒤에서 신우이가 뭐라 소리치는 게 어렴풋이 들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 너 혼자 실컷 떠들어라. 그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아니? 이혼 후 처음으로 맛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원할 줄 알았으면 진즉 이럴걸. 내가 왜 그동안 참고 살았는지 몰라. 속이 뻥 뚫리고 지끈거렸던 두통마저 날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배까지 고파지더군요.
그래서 지은이를 불러내 늦은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정말? 유정이 네가 그랬단 말이야? 지은이는 제 얘기를 듣더니 깔깔대며 웃더군요. 지은이에게 고자질하려고 연락했던 건 아니었고요. 이전처럼 수다를 떨다가 나온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은이 너, 나 때문에 너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야? 얜, 너 나 몰라? 나 남의 얘기에 휘둘리고 그런 성격 아니잖아. 그건 지은이 말이 맞았습니다. 지은이는 감정보다는 이성이 먼저 작동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제 편을 들지는 않았죠. 때론 그런 점이 친구로서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건 잘 알지. 너 냉정한 거. 그게 왜 냉정한 거야? 합리적인 거지? 안 그래? 아유, 그래,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야. 마음에 쌓여있던 화가 조금 분출됐기 때문일까요? 소리내 웃기도 하고요. 그날은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개운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며칠 후 이번에는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예요. 통화 괜찮으세요? 동서, 안 그래도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몸은 좀 괜찮아? 네, 약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이가 형님 얘기 듣고 많이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전만큼 그러시지는 않아요. 정말? 다행이다, 동서. 그런데 형님, 아가씨 시댁 형님이 잘 아시는 댁이라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그저께 어머님 댁에 갔다가 들었죠. 그날 마침 아가씨도 왔었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었대? 아가씨 울고불고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아가씨 시집살이를 된통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야. 동서가 아가씨 얘기만 들어서 그래. 그댁 어머니 그러실 분이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처럼 괜한 트집 잡아서 사람 괴롭히는 분이 아니시라고. 분명 아가씨가 책 잡힐 일을 했을 거야. 그렇죠, 형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가씨가 워낙 별나야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하늘 아래 또 있겠어요? 집안이 시끄러워서 어떡해. 괜히 동서까지 더 괴롭히고 그러시는 건 아니지? 형님, 그 반대예요. 아가씨가 시집살이 힘들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어머님이 성질이 좀 죽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이가 얘기한 것도 있고 아가씨 일도 있어서 그런지 요즘 약간 성질을 덜 부리시긴 해요. 그나마 다행이다, 동서. 그리고 형님, 저 아가씨 당하는 거 보니까 시원하기도 하더라고요. 쌤통이다 싶어서요. 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그쵸, 형님? 안 되긴 뭘 안 돼.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동서도 너무 참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긴 하고 살아. 그래야 병이 안 돼. 네, 형님.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될 걸 못하러 그렇게 참기만 했을까 싶더라고. 정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참아왔던 세월이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만약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전으로 돌아가서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동서, 알았지? 하고 싶은 얘긴 꼭 하면서 살아. 동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정작 나 자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 스스로 나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호된 시집살이와 이혼을 하고서야 깨닫게 된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와의 통화 후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다.
잠시 좀 보자. 제가 시간이 있는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만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저 오늘 바쁩니다. 저의 거절에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속으로 어라? 이게 지금 내 말을 어겨?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럼 내일은? 글쎄요. 내일도 일이 있어 힘들 것 같네요. 아니, 시어머니는 순간 버럭하려다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 시간 되니? 내가 그 앞으로 가마. 시누이 일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포기할 어머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전 약속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니요, 여기까지 오시는 건 부담스럽고요.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평온한 내 일상의 공간에 시어머니가 오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을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2년 만에 만난 어머님은 꽤 늙어 보이더군요. 나름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시누이 때문이겠거니 싶었습니다. 넌 이혼하고 얼굴이 편해 보이는구나. 아니 남편은 살이 쏙 빠졌는데. 갑자기 저는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이젠 어머니라는 소리도 안 하는구나. 하여튼. 왜요? 또 엄마 없이 커서 그렇다는 말씀하시게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엔 시어머니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었는데요. 이젠 시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이죠. 너 여태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둔 게야? 그럼요. 제가 어떻게 그 말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늘 엄마 없이 커서 그렇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저 엄마 없이 큰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저 대학 3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 다 키우고 세상 떠나셨다고요. 가슴에 묻어뒀단 말이 한번 흘러나오기 시작하니 끝이 없더군요. 그리고 가정교육만 해도 그래요. 저 어디 가서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만 그러셨던 거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제 친정. 어머니 좋아하시는 재벌은 아니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어머님이 함부로 욕하실 만한 그런 집이 아니라고요. 제 감정이 격해서였을까요? 전 시어머니가 제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나가버리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듣고 계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제가 말을 마치자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 첫째야. 내가 잘못했다. 세상에, 어머님이 제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시다니요. 전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사과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해왔던 세월이 있으니까요. 내가 불쑥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고 또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니 너도 믿기지가 않겠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어머니, 아가씨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가씨 시댁이 저랑 잘 아는 사이라서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다. 그런데 미정이 때문만은 아니야. 미정이 시집살이 하는 거 보면서 나도 느낀 게 많아.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신우이는 매일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힘들다는 하소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정이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면서 우는데 내가 마음이 무너지더구나.
당장이라도 그 집에 뛰어가서 데리고 오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다 네 소식을 들었다. 네가 미국서 들어온 미정이 신우랑 친하다고. 어머님은 신우이에게서 절 만났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네 얘기를 듣고 괘씸하더라고. 그런데 얼마 전 미정이가 김서방하고 싸웠다면서 짐을 싸들고 집으로 온 거야. 딸이 짐 싸들고 친정에 왔는데도 사위는 전화 한 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김서방에게 전화를 했지. 어쩌겠니? 저러다 내 딸 이혼녀 되는 거 아닌가 덜컥 겁이 나더라고. 그때 시어머니는 알았다고 합니다. 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왜 그토록 미정이에게 냉랭했는지 말입니다. 미안하다 첫째야. 내 딸 귀하면 남의 딸 귀한 줄도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시어머니는 잘못했다고 빌다시피 하셨습니다. 전 사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과하셨다고 해서 그동안 쌓인 응어리가 일시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용서라는 게 가해자가 잘못했다면서 사과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금방 용서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 용서한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는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전 또 아가씨 일 때문에 전화했나 싶어 짜증이 좀 났었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 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 나야. 나 은호야. 보고 싶었던 아들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 아빠랑 엄마 보러 갈 건데 지금 가도 되지? 지금? 그럼 은호야. 아빠랑 조심해서 와. 남편과 이혼하면서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의 양육권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법원에선 한 달에 2번 아들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의 방해로 그것조차 쉽지 않았었죠. 그런데 남편이 자청해서 은호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 아들 볼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은호. 안 본 사이에 키가 훌쩍 컸더군요. 야, 우리 은호 많이 컸네? 응, 엄마. 나 이제 유치원에서 2번째야. 은호는 절 보자마자 제 품에 와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들. 눈물이 핑 돌더군요. 엄마가 당신 은호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보러 오라고 하셨어. 미안하다는 시어머니의 사과는 빈말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저녁에 은호 데리러 올게. 전 모처럼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니 아들을 시댁으로 보내고 싶지 않더군요. 그건 은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엄마랑 자면 안 돼? 나 엄마랑 있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전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은호, 오늘 나랑 자면 안 될까? 그래, 그렇게 해. 내가 내일 데리러 갈게. 남편이 순순히 허락을 하더군요. 시댁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져 가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온 남편은 먼저 양육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랑 얘기했는데 말이야. 당신이 원하면 은호 양육권 당신한테 줄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은호 내가 키워도 된다는 뜻이야? 당신이 그러고 싶다고 하면. 어머닌, 당신 어머니하고 얘기된 거야? 어머님 은호 장손이라고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하셨잖아. 그랬지. 그런데 요즘 엄마도 생각이 많으신가 봐. 당신한테 모질게 한 것도 그렇고
은호 억지로 떼어놓은 것도 그렇고 후회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뭐? 나도 미안해. 당신 힘들 때 힘이 못 돼줘서. 나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니, 그럴 일 없어. 우리 은호 때문에 얼굴 보는 거야. 은호 아니었으면은 당신과 나 이렇게 만날 일 없다고. 저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더 이상 얘기를 진행시키지 못하더군요. 은호 때문에 자주 보게 되면서 남편은 은근히 재결합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가 이혼한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이었거든요. 그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합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원인 제공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남편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그 모진 시간을 견디어왔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편도 나름 힘들었겠죠. 그런데 부부란 게 뭡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등을 지고 외면하는 게 부부는 아니지 않겠어요? 게다가 전 이제 막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소개로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아직은 서툴지만 일이 꽤 재밌습니다. 잘 배우고 있다는 칭찬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려고요. 제 아들 은호, 저와 함께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아들을 제게 보내줬고요. 남편은 매달 양육비로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제 아들 은호 힘닿는 데까지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제 삶도 잘 가꾸면서 말입니다. 이전처럼 누구 때문에 참지도 않고요. 이젠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나를 보호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는 걸 지난 시간의 아픔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